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스트레이트, 그냥 한 팩트를 그냥 시시비비를 쭉 이야기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기사가 있고, 또 하나는 칼럼이라고 그런 현상들을 쭉 모아서 흐름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맥락을 잡아가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사죠. 제가 이제 간간히 이제 칼럼 몇 건을 올렸습니다. 중앙지 하나 지방신문을 보고 올렸는데, 최근에 이제 국제신문을 보고 국제 칼럼, 오페라 하우스 사태, 부산 시민이 웃음나, 강필희 기자가 쓴 칼럼을 보고, 참, 정말로 오페라 하우스 사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했다 싶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난 부분은, 참, 이 설계부실, 무단 시공이 문제다. 책임 전가의 부산시는 8장. 자체 감사로 진실 규명이 한계가 있나. 검경 수사님은 해법 없다. 뭐 이런 부제를 달린 칼럼인데, 저도 뭐, 부산일보에서 기자를 오래 했고, 논설 연대했고, 강필희 기자는 제가 모르는 기자입니다만 아마 언론사 후배 같은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저한테 와닿았었고, 또 전체적으로 오페라 하우스 사태를 종합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쭉 읽어가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화면에 떼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시장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자진 사퇴한 2020년 4월 23일은 온 부산 시민이 수치감에 얼굴을 숯더미에 묻은 듯했던 날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날을 또 다른 의혹과 불신의 날로 기억한다. 바로 그날 부산시가 북한 재개발 부지에 초고층 숙박형 레지던스 허가를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이건 제가 몇 번 언급했던 사안이죠. 북한을 독보적인 해양관광 컨텐츠로 태워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재개발 사업이 해운대처럼 바다를 아파트촌이 병풍처럼 둘러싸는 상황으로 변질되면 어쩌나 하는 경계심이 일던 참이다. 레지던스 허가는 선행 절차가 마무리된 데다 담당 국장 정결 사안으로 권한 대행에게 보고됐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지만 허가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지 않은가. 3년 전 일을 소환한 건 최근 불거진 오페라 하우스 사태 때문이다. 오페라 하우스는 이 건물의 외형적 특징을 함축하는 전면부 설계와 시공 문제로 공사가 몇 차례 중단됐다. 시공사는 설계사가 제대로 된 설계도를 주지 않는다고 하고, 설계사는 시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무단 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한데도 발주처인 부산시는 판단을 유보한 채 일단 제3의 방식으로 공사부터 하고 보자고 한다. 최초 계획대로라면 5년 전 이미 개관했어야 하지만 준공 목표 연도는 2025년으로 연기됐고 공사비는 700억 가까이 불어났다. 이 정도 이것도 잠정치일 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지 아무도 모른다. 언론에 종종 등장하는 토건세력이라는 세력이란 말은 토목건설 회사와 종사자들을 뜻한다. 특히 민간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털어지고 자체 공공건물을 짓기도 하는 공무원을 포괄한다. 대형 공사나 건축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가 무수히 수반되는데 이걸 원칙대로 수행하느냐 우회하느냐에 따라 수십억 혹은 수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한다. 설계 변경 역시 공사비 증감의 중요한 변수다. 토건 영역은 워낙 전문적이라 일반인들은 그 내밀한 속사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속으로 골마 터지면서 그제서야 극히 일부의 실체가 드러나는 법이다. 뭐 그건 그렇죠. 정말 이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없죠. 토목영향평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오페라 하우스 사태만 해도 그렇다. 바닥 쪽 건물 정면 설계 방식으로 지금까지 공식 기록된 건 트위스트 공법, 폴딩 공법, 스마트 노드 공법 세 가지다. 이해의 어려움은 있으나 시공사와 설계사의 책임 떠넘기기를 통해 최소한 각 공법의 난이도 격차를 짐작할 수 있다. 트위스트는 애초 설계사가 공모에 당선될 때 내놓은 방식이다. 거의 예술작품 수준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그런데 시공사는 공사 시작 직후 트위스트가 아닌 폴딩으로 바꾸자고 했다. 설계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공모를 진행해 결정한 방식이
제3의 공법이 스마트 노드이다. 이게 참, 최초부터 이게 설계사하고 시공사가 이제 싸움이 난 거죠. 결국 폴딩이 가장 쉽거나 일반적이고, 트위스트와 스마트 노드는 난해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국내에는 트위스트나 스마트 노드를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자,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식적인 의문이 생긴다. 트위스트 공법을 짜는 설계사는 이것이 정말 실물로 구형 가능하다고 보고 설계한 것일까? 설계사 측이 시제품조차 만들지 못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 공법을 설계한 사람은 아예 시제품조차 못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설계사는 실현 불가능한 초현실적인 설계를 내놨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기는 시공사도 마찬가지다. 2018년 시공에 참여할 당시 이미 그들은 설계도를 봤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려니 안 된다며 쉬운 공법으로 바꾸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참,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공사만 우선 따놓고 오리발 내밀었다는 심산이었던가? 참 말이 안 되죠. 아니, 설계도가 나와 있는데, 시공사가, 막상 공사하려니까, 이 공사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기 힘드니까, 쉬운 공법으로 바꾸자. 트위스트 공법으로 안 된다. 폴더 공법으로 하자. 이 말이 안 되죠. 정말 이게 이제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오페라 하우스 공사 바출처인 부산시에서는 공법 문제가 불거진 2019년부터 최근까지 건설 본부장이 총 7번이 바뀌었다. 재임 기간이 불과 3개월이나 6개월에 거친 본부장이 4명이나 된다.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공법검증위원회를 가동하는 와중인 올 초에도 본부장이 바뀌었다. 실무자들이 설계와 시공 방법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본부장은 결정을 미룬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정상인가? 이 말이 안 되죠. 전국을 발칵 뒤집은 해운대 LCT 사건은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땅에 아파트 허가가 나고 그 과정에서 업자와 공직자들이 특혜를 주고받으며 부정하게 얽힌 토착 비리다. 지역국회의원, 부산시 고위공무원, 법조인, 금융인, 언론인 등 수많은 사람이 불려나왔다. 부산 사람 망신을 제대로 시킨 LCT에 이어 또 오페라 하우스 사태가 불거졌다. 청년들이 부산을 떠난다고 한탄할 일은 아니다. 오페라 하우스 같은 랜드마크 공연장 하나 제대로 못 짓는 게 지금 부산 현실이다. 부산시 감사나 시의회 행정감사가 진실을 규명할 역량과 의지가 있으리라고 믿을 시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당장 검찰, 경찰 수사가 들어가야 옳다. 그런 수사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다. 정말 저도 이 칼럼을 보고 이게 지금 오페라하우스가 왜 시끄러운 거 한가를 일목요연하게 좀 알았습니다. 이게 설계할 때 하고 시공자 정해질 때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서 세월이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고 그걸 정리해야 될 이 부산시 공무원들은 수수방관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부산시가 이 토건업자가 짜고 제대로 설계대로 안 하고 계속 우왕좌왕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산시가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시공비만 지금 700억 더 든다고 하니까 말이 되지가 않죠. 이거는. 하여튼 오늘 이 강필희 기자의 칼럼 저는 정말 감명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박영준 부산시장도 이런 칼럼을 좀 보면서 뭐가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큰 부산에 일어나는 현안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칼럼 오페라하우스 사태 부산 시민이 웃었느냐 하는 이 칼럼 저는 참 감명 있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